LFP 배터리 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은 원료로 쓰이는 게 리튬 인산염입니다. 이 리튬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성장도가 연평균 11%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2026년경이면 리튬 인산염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튬 인산염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 공법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CPI도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면서 예상치 범위 안으로서 들어오고 미증시도 기분 좋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 또 올라버리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 필반 지수, 다우 지수도 다시 연중 고점 영역대에 들어오고요. 지속적으로 기준선으로 삼아서 제가 반복적으로 보여드렸던 S&P 500 지수도 저점을 높여가는 따박따박 상승 추세에 이어서 이제는 연중 고점에서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중 고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연중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 흐름을 본다면 5일선에 대한 지지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두 가지의 압박 요인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심리겠죠. 투자자의 심리가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SK 하이닉스가 저점에서부터 55% 이상 올라왔는데 부담스럽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요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시장의 분위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이는 무엇일까요?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 그래프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려 왔었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 상향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규모 있는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보는 대로 가는 대로 동일한 포지션 유지하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왔고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등등 해서 방송을 통해서 줄곧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다음번에 올라갈 종목들에 대한 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선점한 종목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풍원정밀 있었고요. KEC 있었고요. 방송을 통해서 미리 오른 종목에 대해서 추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풍원정밀, 코리아 FT, 우수 AMS, KEC, 그리고 보라TR 등등 해가지고 오르기 전에 미리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종목들 따박따박 안내를 드렸습니다. 작은 종목으로는 이렇게 순환매를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삼성 SDI 말씀을 드리고 DI 동일 말씀을 드리고 3월 초 되었을 때 삼성 SDI 80만 원 위에서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막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는 ISC와 아비코전자 반도체 말씀드리고, 다시 ISC와 아비코전자가 엄청난 상승을 한 이후에는 우리는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I를 바닥에서 다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이 집중됐을 때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과 부담스러운 지수의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배터리의 셀 제조사가 막 주목이 된다. 그러면 소재 쪽으로 가시고요. 소재 쪽에서 또 막 주목이 온다. 그럼 셀 쪽으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전고체나 LFP나 이렇게 다른 테마의 순환매를 앞서서 기다리는 전략 꼭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FP 배터리가 성장했을 때의 그 성장의 수혜가 가장 크게 들어올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LFP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해액 첨가제가 더욱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화재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LFP 배터리의 단점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해액 첨가제가 들어가야 된다. 전해액 첨가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LFP 배터리 하면 리튬 인산 철 배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많은 원료로 쓰이는 게 리튬 인산염입니다. 이 리튬 인산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성장도가 연평균 11%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 2026년경이면 리튬 인산염이 고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튬 인산염을 제조할 수 있는 제조 공법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도와 시장에 관심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첨가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 첨가제 기업이고요. 전해액 첨가제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이 약 70% 나타나고 있고요. 스피커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의료용, 산업용 접착제, 융합 소재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이 각각 30%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의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해액 첨가제를 2000년 초반부터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매출처에 대해서는 확고한 기술력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 2, 3공장에 이어서 3공장 옆에 있는 여유부지에 추가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 10월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극용 바인더를 국산화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미 시제품 양산과 퀄 테스트, 이 양극용 바인더가 우리나라 국산화가 완성이 됐는지 파일럿 제품들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해액 첨가제뿐만 아니라 양극용 바인더, 일본과 벨기에의 독점 구조에서 우리나라 국산화 기업으로 본다면 캠트로스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려왔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만 방송에서 종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반등이 나온 이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9,700원, 9,800원 사이에서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본다면 중간 되돌림 자리들이 나옵니다. 이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12,500원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1차 목표가 12,5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12,000원, 12,500원을 돌파할 때의 매수 강도와 수급의 강도를 보면서 목표가 상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에 대해서는 직전 지지 라인이 8,700원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래 꼬리를 달았던 그 최저가를 본다면 8,5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캠트로스,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성장의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기업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지난해 9월과 10월 저점을 딱 집어드렸습니다. 이 구간이 긴 호흡과 큰 그림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1년여 이상의 약세장을 버텨오셨다면 최저점에서 매도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지난해 9월과 10월 강조 드렸습니다. 지금 연중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6월 14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정도라면 강세장의 후반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은 약세장의 초입은 아닙니다. 약세장이 끝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6월 14일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세장의 후반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강세장 초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비중은 웬만하면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잘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조금 더 자세한 시황과 종목별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